네, 안녕하세요. 볼톨로지 4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민구라고 하고요. 이번에 네 번째 에피소드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 2026년 4월 30일이고요. 이제 4월의 마지막 날이 약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5월 1일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주로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요. 삼성 라이온즈의 4월 월간 리뷰, 그리고 오늘 경기에 대한 간단한 어떤 분석과, 그리고 내일 경기 원테인 어떻게 던져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팀 성적부터 보죠. 자, 삼성이 오늘도 지면서 최근 10경기 동안 단 1승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팀 기록이 최근 10경기 동안 경기당 득점은 4.8점, 경기당 실점은 4.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사실은 10경기니까 뭐 한 5승 5패 또는 4승 6패 정도는 했어야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많은 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불펜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물론 선발이 무너지다 보니까 불펜에서 힘이 달리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투수력과 이런 투타 밸런스가 많이 좀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4월 30일 달 팀 순위를 보자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자, 결국 KT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승률이 5할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때 7할에 육박하던 승률이 단 10일 만에 지금 5할까지 떨어졌고요. 피타고리안 승률로는 약 한 5할 3푼 정도가 돼야 되는데, 승률이 5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까 이 최근 10경기 팀 성적에서도 봤다시피 팀 득점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펜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최근 수준인데요. 일단 이것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7연승 하던 마지막 날까지의 삼성의 성적입니다. 당연히 14경기 동안 12승 2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그동안 보시다시피 경기당 경기당 6.9점, 7점을 내면서 경기당 단 4점만을 주는 기염을 토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고, 자, 그 중에서 그렇지만 여기서도 계속 불안했던 부분은 선발의 9이닝당 실점이 5.6점에 달했고, 여기서 불펜이 계속 버텨줬다고 할 수 있겠죠. 불펜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12승의 대부분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10일 동안을 살펴보게 되자면은, 자, 삼성은 지금 없죠. 삼성은 지금 최근 10경기, 그러니까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당 2.4점을 내면서, 자, 좀 더 해볼까요? 자, 삼성은 경기당 2.4점을 내면서 경기당 5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길 수가 없고, 이 시기에 그나마 오러클린과 원태인이 그래도 뭐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게 되면서, 그리고 최원태가 오늘 또 5이닝 정도를 던져주면서 어떻게 보면 선발이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하지만 이미 불펜이 망가져 버렸고, 불펜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선발이 버텨주더라도 7, 8, 9 또는 8, 9회 만에 모든 점수를 내주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수가 버텨주지를 못한다. 투수가 버텨주더라도 그 안에 어떻게 되면 선취점을 냈을 때 이제 또 불펜이 버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는 타선이 좀 더 많이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한 점으로 지금 삼성이 경기를 이기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도 사실 4월 30일 경기도 그랬고, 한 점을 선취점을 냈지만 결국은 졌고, 그리고 동점인 상황에서 삼성은 절대로 안정적일 수 없는 팀이고요. 최소한 4점 차 내지 5점 차 정도가 났을 때 삼성이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터져주지 않는 이상은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주전들이 없거든요. 이재현, 구자욱, 그리고 김영호 선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타선이 제대로 풀려질 수가 없고, 물론 김성윤 선수가 돌아오면서 또 7연패를 끊어내기는 했지만 김성윤 하나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최원태 선수.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이 자막이 또 잘못됐네요. 이 부분들은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오늘 5.1이닝 5실점, 하지만 삼진을 8개 잡아냈고요. 그리고 뭐 물론 패전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 선발이 5이닝을 넘겼고 6회까지 올라와 줬어요. 이것만 해도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일단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원태 선수 모든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최근 3경기 그것조차도 일단 4월 14일, 21일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 3경기의 폼은 매우 매우 좋지 않고요. 하지만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사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볼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최원태 선수가 볼넷으로 뭔가 출루를 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게 오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안타를 9개나 맞기는 했지만은 볼넷을 내주지 않으니까 뭐 실점이 많았지만 6회까지는 등판을 해줬고요. 이 경기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타자를 상대로 했을 때 이 차트는 포수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우타자들이 서겠죠. 우타자 상대로 직구, 커터와 뭐 체인지업을 계속 던져냈죠. 어떻게 보자면 최원태 선수가 결국 최원태 선수에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저기 이제 위쪽에 있는 빨간 점들, 어이없는 높은 코스로 던지는 저런 하이볼이 좀 줄어든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최원태 선수는 물론 보더라인, 우리가 말하는 뭐 스트라이크 존 양 가장자리를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중앙으로 공들이 몰리면서 아무래도 피안타가 많았죠. 하지만 볼넷이 없었다는 점, 피안타를 맞으면서 뭐 실점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점수를 내주는 게 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볼넷보다는 나았다. 그리고 공이 좋은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타자 상대를 했을 때는 이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져 나간 저 공들을 어떻게 좀 더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앞으로 최원태 선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좋은 안으로 들어온 공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공들이 좀 더 정교하게 던져지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 최원태 선수에게 바라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구단과 선수가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타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복귀한 김성윤 선수가 상위 타선에서 핵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매우 좋은 타율을 유지해주고 있고 많은 안타를 생산해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장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성관이 살짝 뭐 작년보단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직 50타석도 소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더 발전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홈런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김성윤 선수에게 홈런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중장거리에서 이제 그리고 본인의 빠른 발을 이용한 그런 2루타, 3루타를 기대할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윤 선수는 이대로 계속 안타의 비율만 유지해 준다면은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베스트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박승규 선수인데요. 물론 박승규 선수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이제 7연승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많은 활약들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총 한 70타석 정도 소화하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최근 30타석 그 이전 약 37타석에서의 성적이 극명하게 바뀌고 있어요. 첫
첫 40타석 정도에서는 3할 4푼 정도의 타율이었다면은 지금 최근 30타석에서는 2할 4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박승규 선수의 이런 하락세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김성윤 선수가 많이 필요했었고 이제는 그 외야의 옵션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돌아가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승규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점은 삼진 비율이 비약적으로 감소했다는 거죠. 5번에 한 번씩은 삼진을 당하던 선수가 7번에 8번에 한 번 정도의 삼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박승규 선수는 상위 타선에서 또는 하위 타선 파워 넘버로서 충분히 기대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 유지혁 선수인데요. 뭐 유지혁 선수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삼성이 2026년의 삼성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지혁 선수도 지금 최근 30타석에서는 뚜렷한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뚜렷한 하락세가 이제 최근 30타석에 2할 8푼 6리가 뚜렷한 하락세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혁 선수도 이제 구자욱 뭐 김영호 선수가 빨리 돌아와 준다면은 그렇게 이제 하위 타선으로 내려가서 이 선수가 공포의 이런 7번, 8번을 맡아준다면 삼성 타선이 좀 더 많은 생산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번에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요. 사실 4월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리그 1위에서 이제 승률 5할까지 내려왔는데 5월은 아무래도 4월 달에 이탈한 이런 부상 선수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는 그런 달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에 2025년에는 5월, 6월에 너무 좋지 않으면서 여름에 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위로 만족했어야 됐거든요. 올해는 이 투자한 만큼의 어떤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4월은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 매닝이 없는 시기에 오러클린이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자기 돈값은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다들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4월에 5할을 유지한 정도면은 삼성은 일단은 초반에 위기는 충분히 잘 넘겼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연패가 너무 길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지만은 전력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고 불펜에서도 또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댈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선발 원태인 선수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3이닝, 4이닝 그리고 지난 마지막 경기 7이닝까지 던졌었고요. 뭐 이제는 삼진보다는 맞춰 잡는다는 어떤 피칭이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겠고 뭐 원태인 선수의 어깨가 참 무겁죠. 내일 또다시 연패를 끊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 하나와의 이 주말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리즈를 내주는 팀은 아마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 선수들도 힘을 내서 또 다같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볼톨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